때는 중국 후한말. 한나라는 여러 제후들에 의해 패권 다툼이 한창인데 그 제후 중 한 사람 조조는 권무술수의 달인이었습니다. 조조는 관우의 무력이 천하 제일이라 보고 관우만 있으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관우란 장소가 어느 정도였냐면 고작 기병 30기로 적진을 뚫고서 이름난 장수인 알량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이미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따로 있었으니 큰 공을 세운 관우는 황제가 내린 자규를 자신은 충의가 없는 인물이라며 거절합니다. 관우는 신하이면서도 황제 앞에서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조조를 팩토를 후려치고 신하들은 황제의 말보다 조조의 말을 더 잘 듣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 관우야, 이러면 황제가 더 무한해지잖니. 관우의 탐탁지 않음과는 별개로 천하는 조조로 인해 안정을 되찾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사실 관우는 자신의 주군이자 의형제를 맺은 유비의 식솔이 인질로 잡혀 조조의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우를 오히려 타박하는 유비의 부인이 있었는데 바로 세 번째 아내가 될 예정인 기란이었습니다. 잠깐만, 부인이 3명? 그런데 이 둘은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관우와 기란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관우는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란도 관우에게 살짝 관심이 있어 보여요. 조조는 이를 알고서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관우는 유혹을 이겨냅니다. 다음날 관우는 유비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주군에게 돌아가려 하고 조조는 그를 보내줍니다. 그리하여 길을 떠나는 관우. 그런데 관우가 지나가는 길목의 수문장에게 암살 칙령이 내려집니다. 수문장은 관우를 맞이하고선 그를 죽이려 하는데 천하장사라도 다구린 장사 없고 관우는 간단하게 병사들을 털어버립니다. 다구리 대수냐? 난 관우인데. 황제의 명이라지만 아무리 봐도 조조가 의심스러운 관우. 치열한 싸움은 결국 수문장이 죽으며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칙명을 받은 수문장은 한 명이 아니었으니 관우는 지나가려는 길목마다 방해를 받습니다. 관우는 또 병사들을 다 쓰러뜨리지만 부상을 입고 쓰러지는데 그는 어느 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将军，你醒了。小僧是这里的住持，普净。 절의 주지스님인 보정은 관우가 쓰러진 열흘 동안 기란이 간호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祈求佛祖保佑将军。关某没什么慧根，只会自寻烦恼。哎，不然，烦恼有的时候也会找上人的，那又如何呢？ 관우는 번뇌에 관하여 별 수 있겠냐는 보정스님의 말에 무언가 결심을 한 듯 기란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조주가 있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我想，将军的意思是，他向北引开追兵，以确保贫僧护送姑娘安然到达。你就是关羽？你就是那个残杀了并州5万平民的卞喜，不是为了吃饭。错。 아니 다구라는데 치사하게 간우가 상대에게 있습니까? 한편 조조는 관우가 북으로 올라오며 숨은 장들을 왜 죽이는지 의아해합니다. 统统死在了关云长的刀下。你们告诉我，这是为什么？请问公子衙门在哪里？衙门已经关门了，我要找的那个贪官，不是你。都一样。你跟那贪官什么关系？我本来是他的副官，1个月前我杀了他，蒙皇上恩典，不才王职，现在是荥阳太守。你是个好官，算了吧。 왕식은 싸움을 피하려는 관우를 죽이려 하는데 그는 날이 좋은 검을 휘두르지만 검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剑法不好，是剑好。剑虽好，但是你的气力不够。我知道。 도대체 숨은 장들을 왜 이리 잘 싸웁니까?别再打了，你累了。前2天，有一行僧人和一个姑娘投奔汝阳，我亲自带兵，在南阳道上把他们请来了荥阳。人呢？ 他们的藏身之所，我已经鸿雁传书给了许都。 왕식은 끝까지 자신을 죽이지 않고 가는 관우에게 자신이 보정스님과 기란을 감금했으니 포도로 가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하고 맙니다. 관우는 숨겨진 장소를 찾고선 형수의 행방을 묻지만 처음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받게 되는데 在下关羽，我在找一位姑娘和几位僧人，请问你们有没有见过？是他杀死了王大人。就是他。 이때 장료가 나타나서는 관우를 보내줍니다. 그 앞에는 조조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닫힌 문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낀 관우는 다시 문을 열고 병사들을 멈추게 합니다. 不杀这些人，若是走漏了风声，你就臭了，而且一臭万年。谁敢动手，我杀谁！ 조조는 관우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관우가 이를 극히 거부하자 백성들을 모두 살려줍니다. 云长兄，英雄自然你来当。小人
我来。 当初你要我留下来， 그런 조조를 보고 간우는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천하에 대해 조조와 의논하게 됩니다. 关羽，去把袁绍杀了他。好啊， 관우는 다시 그를 도와서 원소를 죽이고 자신은 평범한 소인으로 살겠다고 말하는데 如何？ 조조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一言为定。 그렇게 조조는 관우를 다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才是新鲜货色。 조조를 돕기로 한 관우는 기란만 유비에게 보내려 하지만 기란은 관우와 결혼할 테니 함께 유비에게 돌아가자고 합니다. 把我许配给二哥。说我不跟你回去， 하지만 관우는 이를 거절하고 你对我还会有情吗？ 그런데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관우와 기란을 노리게 되고 기란이 죽고 맙니다. 以下的令， 이들을 제압한 조조는 곧이어 관우의 암살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엥? 황제가 거기서 왜 나와? 그럼 이 말들이 사실이었다고? 曹孟德，让关羽长回去，天下将永无宁日。 그렇습니다. 황제는 관우가 유비에게 돌아가면 천하가 더욱 혼란에 빠질까봐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你以为我不敢杀他？非要杀关羽吗？ 관우는 습격자들을 모두 죽이고 황제가 흑막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关大哥，不要为难小弟，全都给我滚开！谁敢阻拦我，杀了他！ 谁敢动关云长，我宰了他！住手！ 我是天命，你杀不了我。 你是天命，我就替天行道。 关云长，皇上是杀不得你。 황제를 죽이면 난세는 더 혼란이 가중될 것임을 안 조조와 관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빠집니다. 更多的人不懂这个道理吗？ 이미 진나라 말기에 항우가 초항을 죽임으로써 또 다른 전란이 일어난 역사가 있죠. 这个天下，你是平定不了的。 관우는 결국 황제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죽은 기란의 시체와 함께 유비에게 돌아갑니다. 上路了。 삼국지 명장 관우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의형제이자 중국에선 신으로까지 모셔지고 있는 관우에 대한 영화입니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오간돌파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는 오리지널 캐릭터 기란과 관우의 관계, 당시에 유행했던 조조의 재평가, 각 수문장과의 다채로운 액션 등이 주요 볼거리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관우를 연문역을 해오신 견자단 분이 배역을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간문분이 맡으신 조조 또한 관우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어쩌면 진짜 주인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조조가 진주인공이냐고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영화에서의 조조는 현실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한때의 적이었어도 쓸모가 있으면 자신의 부하로 삼는 현실적이면서도 넓은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인이와 황실에 대한 충성은 그저 듣기에만 좋은 허울일 뿐 당장 살 길 없이 만막한 백성들에겐 밥 한 끼조차 주지 못한다는 거죠. 작중 나오는 수문장들도 악인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충성하는 의인들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려 했던 황제가 영화에선 악인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동시에 조조의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황제는 천명인데 그런 황제가 무능하거나 악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관객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조조의 재평가는 정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만화에서는 초인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다른 영화에서는 미인계에 넘어가 전쟁을 말아먹기도 하고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엔 정말 현실주의적인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삼국지를 읽었을 때 조조를 막연히 나쁜 놈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 그런 생각이 달라지네요. 물론 가장 좋아했던 군주는 유비임이 변함이 없지만 가장 좋아했던 장수는 어느 순간 장비에서 조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뿔테아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